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비겁하거나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느냐, 위로가 되느냐를 가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상처가 아닌 작별로 남기를 바란다면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관계보다 더 오래 남는 기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말에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언젠가 그 형태를 바꾸고 어떤 사랑은 끝내 멀어집니다. 그것이 삶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을 말하는 순간만큼은 당신이 품었던 모든 애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낯선 그림자로 변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내가 문제야.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위로처럼 꺼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듣는 사람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지 않고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 같지만 정작 상대는 그 이유도 모른 채 떠밀려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말은 결코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를 혼자 남겨두는 또 다른 방식의 도망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진실을 마주하고 말하는 것에서 온다고. 떠나는 이유가 상처가 될까 두려워 감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관계를 한 번 더 외면한 셈이 됩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말만큼은 그 사람의 시간 속에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다 이별하듯 자연스럽고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드는 말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서로를 놓아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다른 삶이었을 뿐입니다. 스토아의 철학은 말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가장 이성적으로 말하라고. 그러나 그 이성은 차가움이 아니라 진심을 담대 절제된 말이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너와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 함께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깝지만 널 원망하지 않아. 앞으로의 삶에 너의 행복이 있길 진심으로 바라. 이런 말들이야말로 이별을 상처가 아닌 성장으로 남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늘 헤어질 때 진심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모른 채 끝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이별은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눈 모든 기억을 인정하면서 이제 서로의 삶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말은 상대의 마음의 상처가 아닌 빛 한 줄기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끝에서 말이 남기는 그림자.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별이 다가오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부터 잊게 됩니다. 끝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다급해집니다. 상대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다는 착각 속에 더 많은 상처를 남기곤 하죠. 나 같은 사람 만난 게 너한텐 불행이었을 거야. 넌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럴 자격이 없었어.
이 말들은 얼핏 자기 희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무력감과 회피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무겁지만 침묵보다 낫다고. 그 무게를 회피하는 말들은 결국 상대를 홀로 감정의 미로에 남겨두고 자신만 빠져나가는 것이 됩니다. 진짜 책임은 떠날 이유를 정직하게 말하고 그 말 속에 상처보다 애정을 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조용히 손을 맞잡고 말없이 작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후회도 원망도 없었고 그저 긴 세월을 함께한 이들만의 고요한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선 그 이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때론 한마디 말보다 그 말을 전하는 태도에 담겨 있습니다. 고개를 피하거나 눈을 외면하거나 문자 몇 줄로 끝내는 이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존재 전체를 지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자의 말처럼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것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 떠나는 그 순간 가장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꺼내야 합니다. 그 말이 긴 시간 후에도 그 사람 마음의 상처가 아닌 위로로 남을 수 있도록. 이별은 서로를 잊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기억하기 위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두려움이라면 말로 감추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상대도 당신도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별을 말하는 순간 진심은 더 조용히 흐른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그 사람의 전부를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 말은 사실 책임을 흐리는 말입니다. 사랑했다면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갈등과 타협, 외면과 무심함은 정말 모두 운명이었을까요? 이별은 필연이 아니라 서로가 선택한 수많은 결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진심을 보여주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우리는 이별을 통보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문자 하나로, 전화 한 통으로, 혹은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이 단순한 수단처럼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사랑했던 관계였다는 사실만큼은 이별의 순간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말이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떠난다는 건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로 오해를 풀 수 없고 눈빛으로 마음을 전할 기회도 없죠. 그렇기에 마지막 말 한마디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라는 기억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한 작가가 쓴 문장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끝난 사랑을 미워하지 말 것. 미워하면 사랑했던 날들마저 부끄러워진다. 이별은 슬퍼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건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탓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행복했어, 고마웠어, 잘 살아. 그 짧은 말들이 의외로 가장 긴 울림이 됩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할수록 더 큰 상처를 준다. 그 말처럼 어설픈 배려는 오히려 깊은 고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말하되 진심을 숨기지 말고 상처를 두려워하기보다 상대가 온전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정직하게 말하세요. 이별의 순간에도 당신의 품위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이 더 오래 남는 이유. 사람은 이별 후에도 말하지 못한 말들로 밤을 지새웁니다. 왜 그땐 더 솔직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그 물음들이 마음 안에서 오래도록 울립니다. 사랑이 끝난 후에 남는 건 그 사람의 모습보다 그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 남는 것은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우린 안 맞았던 것 같아. 이런 말들 뒤엔 정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불안했고 상처받았고 이해받고 싶었다는 말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끝내 꺼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워서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흐려진다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별의 순간에 말을 아끼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죠. 그러나 진심은 조용하고 분명한 말 안에만 머뭅니다. 이별을 통보하듯 말하는 이는 사실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내려 하고 그 속도 안에 진심은 자리를 잃습니다.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했지만 결국 이별을 앞두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지내. 너는 항상 따뜻했어. 그 한 문장이 그 남자의 모든 아픔을 씻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엔 모든 시간이 존중받았다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었길 바랍니다. 이별의 순간이라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던 존재였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별할 때는 미안해보다 고마워가 더 오래 남습니다. 잘 지내보다 넌 좋은 사람이야가 더 깊이 위로가 됩니다. 노자의 철학은 비움과 흐름의 지혜를 말합니다. 굳이 채워야 할 말을 억지로 꺼내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가장 단순한 진심을 전하라고. 그 비움이 상대에게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고 말이죠. 당신이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에 쌓여 있다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말로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이별이 상대에게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마지막 장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이다. 이별을 마주한 이들은 흔히 말합니다. 끝까지 잘하고 싶었어. 그러면서도 마지막 말은 어딘가 급하고 서툴고 아프게 흘러갑니다. 끝을 잘 맺는다는 건 그저 상처를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존중하는 자세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눈 시간 전체를
한마디 말로 대표하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의 진심은 어떤 얼굴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별할 때 후회를 남깁니다. 말하지 않은 후회, 말을 너무 많이 한 후회, 차라리 침묵했으면 했던 순간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순간일수록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침묵 혹은 필요한 말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도 너처럼 아팠어. 나도 끝까지 노력했어. 이런 말들은 자기 변명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말이 지금 필요한가 아닌가에서 갈립니다. 상대가 이미 울고 있다면 그 울음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그 슬픔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넘기 위한 다리라고. 그러나 너무 많은 말은 그 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앞둔 순간 상대를 설득하려 듭니다. 왜 어쩔 수 없었는지, 왜 더는 안 되는지를. 그러나 이별은 설득이 아닌 이해입니다. 당신의 말이 상대를 설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 말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사랑의 끝에서 말해야 할 건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입니다. 너와 있었던 날들을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진심으로 너를 아꼈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행복하자. 그 말들이 남는다면 상대는 떠난 뒤에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을 남긴 당신 역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마지막을 잘 건넨 기억으로 스스로를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어떤 이별을 준비 중이라면 그 말을 미루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이 아직 사랑했던 기억을 온전히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관계를 끝내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운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가볍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일상, 자존감,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냥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마음이 식었어. 그것뿐이야. 이런 말들은 냉정하지만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명확함 속에는 상대를 돌보려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마지막까지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이별을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끝내는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긴 흔적을 남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한 말이 그 사람을 끝없이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모자랐나? 그런 자기 부정은 사랑이 남긴 흔적으로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공자는 말은 입으로 하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별의 말은 그래서 더 깊이 새겨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았던 사람의 말로 자신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넌 참 따뜻했어라는 말은 그 사람이 평생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될 수 있고, 넌 너무 무거워라는 말은 자신을 짐처럼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별을 말할 때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상처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남을 당신이라는 기억이 좋은 빛으로 존재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사랑은 의지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식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품격 있게 작별하는 일은 여전히 의지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별을 준비한다면, 그 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말을 준비할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급히 말하지 마세요. 침묵 끝에서 나온 말이 가장 진실에 가까우니까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이 말을 너에게 남기고 싶었어. 넌 내 삶에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별은 결코 후회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별의 말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이 되기를. 끝이라는 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말의 무게를 감당한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무심한 말이다. 사랑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다정함부터 걷어갑니다. 침묵, 무관심, 짧은 대답,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말 한마디.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이 말은 상대를 끝없이 떠돌게 합니다. 이해받았다는 위로도, 버림받았다는 결론도 남기지 못한 채 공중에 매달려 버린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만 그 확실함이 냉정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노자는 말을 적게 하되 깊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별 앞에서 상대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지만 오히려 그러려는 말이 더 깊은 혼란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지금 너한테 무슨 감정도 없어. 내가 뭘 해도 내 마음은 안 돌아와. 이런 말들은 분명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꺾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보다 어떻게 버려졌는지에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누군가의 전부였다는 사실로 살아갑니다. 그 전부였던 기억이 모욕이나 조롱으로 바뀌는 순간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별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멈추려 해. 하지만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는 변하지 않아. 이 말은 슬프지만 상대의 존재를 지워버리진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선을 향한 동행이라 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동행이 멈추더라도 함께 걷던 그 길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날들을 뒤늦게 비웃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별의 말은 떠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의 인생 안에도 깊숙이 새겨질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 조심히 말하세요. 차가운 말보다 무심한 말이 더 날카롭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심이 없는 말보다 진심을 외면한 말이 더 큰 아픔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누군가의 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관계를 끝내는 말은 사랑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별은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그 사랑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지쳤고
지켜보되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나도 나를 돌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이별을 뜻했지만 상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안에는 자신도 아팠다는 고백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니체는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힘이라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여전히 상대에게 좋은 기억이 될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무기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내가 바뀌지 않았으니 이 사단이 난 거야. 이별을 이용해 상대를 단죄하려 드는 말들. 그 말은 사랑의 마지막이 아니라 애증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이별의 말은 서로를 내려놓는 동시에 서로를 놓아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독처럼 남아 평생을 괴롭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말하고 그 말의 결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의 파편을 가슴속에 오랫동안 품고 살아갑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인격은 관계의 끝에서도 드러납니다. 너랑 함께했던 시간은 분명히 소중했어. 우리의 끝이 아프지만 너를 원망하진 않아. 이런 말들이 가진 힘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을 조금은 더 견디게 만듭니다. 노자의 말처럼 흐르는 것은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상대를 배려하지만 자기 자신도 지키는 말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의 말이 그 사람의 내일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작은 담요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끝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명료한 말로 남아야 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밤을 덜 춥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떠나려면 마지막 말은 남겨야 한다. 이별은 말없이도 시작됩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연락, 식어가는 눈빛,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가 아닌 관계만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없이 떠나는 사람보다 말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더 오래,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괜히 감정만 상하게 할까봐. 이런 이유로 침묵을 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미궁에 남겨두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면이야말로 가장 큰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든 그 사람의 마음에 부딪혀야 비로소 관계는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의 말이 상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지막 정리이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나에게 해준 모든 것 나는 기억해.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긴 시간의 억울함과 미련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관계는 끝날 때조차도 그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가치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말은 때론 오해를 낳지만 말 없는 작별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멈춘 시간 속에 가둡니다.
그 침묵은 미련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되곤 하죠. 그대는 지금 무엇을 말하지 못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그 말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패는 아닌가요? 아니면 상대를 벌주려는 칼날은 아닌가요? 진짜 이별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 자리엔 따뜻한 한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린 여기에 닿았고 여기서 멈춘다. 그동안 너와 함께한 길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 말은 상대의 눈물 속에서도 작은 미소 하나를 피워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사랑은 끝났어도 사랑했던 방식은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은 더 단단하게 한다면 그 이별은 슬펐지만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말의 마지막은 사람의 마지막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말로 기억됩니다. 사랑의 시작은 설렘이었고 그 중간은 다툼과 이해였으며 마지막은 단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그 말이 미안해였다면 상대는 평생 이해받지 못한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만하자였다면 그 사람의 모든 진심이 무시당한 느낌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의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마무리하는 언어이기에 무겁고도 따뜻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별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대화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사랑했던 관계에선 침묵보다 필요한 건 고요하지만 분명한 작별의 언어입니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 너의 삶이 더 가볍고 환해지기를 바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끝까지 고마웠어.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끝에도 여전히 존중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존중은 말로 남겨야만 상대도 나 자신도 다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끝은 곧 다음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이 상대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말이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별을 배워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작별이 한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한 번의 따뜻한 작별이 그 사람을 평생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별 앞에 섰을 때 말을 선택하세요. 사랑했던 만큼 마지막 말도 사랑스럽기를.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